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는데요.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다시는 불법 계엄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투쟁에 나섰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탄핵 소추 사유들을 부인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내란 동조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폭동이라는 단어도 정말 우리가 접하기 힘든 단어인데 지금의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외쳐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투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만으로는 또 다른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킬 수 있었던 제도를 시민들이 직접 바꿔나가자는 겁니다. 위헌적 계엄과 불법적 폭동이 벌어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바꾸지 못한다면 불법 계엄과 폭동과 같은 사회 파괴적 행동은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분출하게 될 것이다. 불법 비상계엄의 사회제도적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정치적 양극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뚜렷한 구조적 변화가 없었던 만큼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이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의제를 직접 만들어내자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2월 한 달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사회 대개혁 의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 비상행동은 공론장을 마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헌재에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갖고 살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궤변이라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복을 입은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 출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나온 건 12.3 내란 이후 49일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변론 기일에는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 이후 태도를 바꾼 겁니다. 하지만 반성 대신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실제 집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놨습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궤변을 일삼고 있다면서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강변은 궤변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증언이 이미 뒷받침하고 있고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왕정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여소야대 돼가지고 어려움을 좀 겪으니까 자기 힘으로 대통령의 권력으로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나쁜 생각 아니에요, 그거는. 또 법원 난입 폭동 등 사회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극우 지지자들만 바라보며 망상에 빠져 있다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뉘우치고 그러고 파면을 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법치주의를 무시한 채 지지자들을 자극하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주에도 여러 사업장을 둔 대유 위니아그룹은 근로자들에게 1,000억 원 안팎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 씨름하고 있는데요. 그룹 회장은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고 국회 청문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경영난 때문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 대유 위니아그룹의 체불임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79억 원, 이 가운데 876억 원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위니아의 가전 3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전년 말 30대 체불임금 상위 기업
1위, 2위,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 2천여 명이 몇 년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생지옥에 비유했습니다. 집에 자식이 굶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말로는 뭐 어떻게 되겠지 하겠지만 당해보면은 의식주가 되고 안 되고 해서 하늘과 땅입니다. 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하지만 박영우 회장은 자산 매각을 통해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2023년 국정감사 때의 약속을 여지껏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3천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 매각 대금 중에 불과 30억 원만 이 변제에 쓰였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 사이에도 박 회장은 막대한 돈을 받아갔습니다. 임금 체불 이후에 회장께서 개인적으로 받아가신 퇴직금만 161억, 세 가지 회사에서만 161억이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따져 묻고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가 청문회까지 열었지만 회장 부부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우 지금 불출석 사유에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설명해야죠. 회장의 딸과 조카 등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다만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쌓여있는 체불임금 때문에 인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서 당장의 해법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양에는 메티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과거 이곳에서 광양 지역 여순 사건 희생자와 하동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이 집단 처형을 당했는데요. 역사적 아픔이 서린 메티제에서 정부 차원의 두 번째 희생자 유해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시 진상면 메티제입니다. 담양에 이어 두 번째 여순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굴 대상지 4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탄피 2개와 함께 빨간 깃발이 세워진 곳에서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유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탄두도 확인됐습니다. 모두 국가폭력에 참혹한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유족들은 70년 넘게 풀지 못했던 안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됐습니다. 어버이들을 74년 만에 배웁니다. 죽어서도 변치 못했을 그 몸과 마음을 헤아리니 저희 후손들 또한 가슴을 찢기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유해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정밀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발견된 유해가 광양 지역 여순 사건 희생자인지 아니면 하동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인지 정밀 감식을 거친 뒤 유해를 유족에게 인도할 예정입니다. 메티제는 사건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형이 거의 변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유해 발굴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꼽힙니다. 전라남도는 유해 발굴과 함께 유족 지원 사업과 상처 치유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전남센터를 유치하고 또 유족들을 위한 생활 보조비도 차질 없이 지급해 나가면서 또 여순 사건 피해 신고 7,465건 중 지난해까지 6,100건의 사실 조사를 마쳤다며 오는 10월까지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해 리그를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역대 4년차 최고액 연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연봉 인상률 400%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자신이 활약한 가치를 연봉으로도 두둑히 보상받았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간 10개 홈런과 10개 도루, 최연소 30홈런에 30도루. 지난 시즌 KBO 43년 역사에 새 기록을 쏟아낸 김도영 선수가 연봉에서도 대박을 쳤습니다. 올 시즌 연봉은 5억 원, 지난해 1억 원에서 400% 인상된 것인데 이정우 선수의 3억 9천만 원을 넘어선 역대 4년차 선수 가운데 최고봉에 오른 겁니다. 열심히 한 것을 보답받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금액을 제시해준 구단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프로는 돈으로 말한다는 속설에 맞게 성적은 물론 연봉까지 킹 자리에 오른 것인데
관심을 모았던 SSG 하재훈 선수가 갖고 있는 455% 역대 최고 인상률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이 같은 대폭적인 연봉 인상 배경엔 단순히 성적을 넘어서 지난해 유니폼 판매 수익으로만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등 스타성과 흥행성을 모두 갖춘 선수에 대한 구단의 평가가 뒷받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금 더 그의 금액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10억도 안 아까운 선수가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즌 후 모든 상을 휩쓸며 최고 시즌을 보낸 김도영 선수는 이제 연봉 협상을 끝내고 올 시즌 또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마음 편하게 전지훈련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1심 판결에서 HDC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사람이 죽는 대형 사고가 났지만 시공사 현산과 하청업체 대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사회 안전 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 대표가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이는 노골적인 대기업 과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에 대해 새 공장 착공 등 절차가 있어야 용도 변경에 협상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찾아 현재 공장이 가동 중이더라도 회사 측이 새 공장 부지 매입과 착공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 공장 부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때 용도 변경 사전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 추모식 당일 화순군 간부급 공무원들이 건설사 관계자와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4시쯤 화순군 모 건설사 사무실에서 판돈 60만 원을 걸고 화투를 치던 화순군 공무원 4명과 건설사 관계자 1명 등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여 이들을 도박 등의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화순군은 건설업자와 유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최정섭 광주광역시 의사회장 및 회원 일동 2,78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웃돕기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